유튜브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요새 유행하고 있는 ASMR 컨텐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직장인 박범준의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이 유튜브 컬처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고요. 오늘 큰 대주제는 두 개를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유튜브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모든 방법은 유튜브에 있다 라는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볼 건데, 여러분들 요새 뭐뭐 하는 법 이런 걸 찾아보고자 할 때 네이버나 이런 데를 활용하기보다는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영상으로 직접 더 많이 보시고 더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ASMR이라는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 주제 컨텐츠가 굉장히 최근 들어가지고 급상승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컨텐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호불호나 의견이나 의지 같은 게 많은데, 이게 과연 유익한 컨텐츠가 맞는지 그리고 유해성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던데, 어쨌거나 이 책에서도 ASMR이라는 컨텐츠가 과연 어떤 컨텐츠인가,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하는 법, 뭐뭐 하는 방법, 유튜브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요새 유행하고 있는 ASMR 컨텐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유튜브는 모든 방법을 알고 있다.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유튜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소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이라는 부제를 가져가고 있고요. 어떤 22살의 크리에이터 벤 뷰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의 선교사로 있을 때 우연히 값싼 넥타이들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넥타이를 굉장히 헐값에 싸게 판매하고 있는데 미국은 굉장히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장사꾼의 본능이 발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싸게 떼어가지고 미국에서 비싸게 갖다 팔면 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선교사였던 뷰이는 본인이 넥타이를 찰 일은 조금 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별로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우선 한국에서 넥타이 2,000개를 사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0개를 가지고 각 집에 방문을 막 문을 두드리면서 이 넥타이를 좀 사달라라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나 봐요. 그러면서 그의 첫 동영상, 나의 멋진 넥타이가 탄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에서 이제 온라인 판매로 어떤 플랫폼을 전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플랫폼을 전향할 정도라고 하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 장사 수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돈이 벌렸겠죠. 그래서 이 사업 홍보를 위해 가지고 2008년에 본인의 첫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가 유일하게 멜 줄 아는 넥타이 매는 법 중에 하나가 더블 윈저노트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더블 윈저노트 매는 법으로 해가지고 동영상을 하나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자기 옷장에서 만들어졌고, 자기는 이 영상을 찍는 법도 모르고 편집하는 법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찍는 데만도 꼬박 일주일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또 영상 편집과 이런 걸 또 시작했다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입됐다. 어쨌든 그 비디오를 올렸는데 아무도 보지 않더라는 거죠. 당연하죠. 이런 비디오를 누가 보겠습니까? 초반에는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뷰이도 역시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회수가 점점 올라가더래요. 2년 후에는 조회수가 75만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년 후에는 조회수가 450만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그가 만든 비디오, 더블 윈저노트를 매는 법을 알려주는 최고의 비디오라고 제목을 지은 이 비디오는 현재 조회수가 2,500만 뷰를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라는 거는 초반에 올렸을 때는 인기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도 찾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이게 갑자기 팍 터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유튜버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를 간혹 저도 본 것 같아요. 어떤 영상이 터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지치지 말고 꾸준히 올려라. 벤 뷰이는 나중에 이런 말 하네요. 유튜브라는 채널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채널이다, 유익한 정보가 많이 있는 사이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유튜브라는 사이트가 아시다시피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는 아닙니다. 최초 목적은 데이터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이트죠. 그러나 열정적이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유튜브는 점점 변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한다는 얘기겠죠. 타고난 지적 탐구심 덕분에 유튜브는 몇 년도 안 되는 사이에 지식을 얻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이트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부분은 공감하시나요? 모든 방법은 유튜브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좀 나눠봤는데, 이런 제목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검색어이기도 합니다. 그림 그리는 법, 뭐뭐 만드는 법, 넥타이 매는 법, 키스하는 법, 3분 안에 식스팩, 볶음 만드는 법, 케이크 만드는 법, 별의별 게 다 있네요. 슬라임, 루비큐브, 장미, 아이스크림 만드는 법.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취미가 엄청나게 다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이거를 누가 좋아하겠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도 있는 것처럼 누군가는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지금 저도 이 독서 리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조회수가 많진 않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와 주진 않습니다. 굉장히 외롭기도 해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혼자만의 싸움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영상 중에 어떤 것이 또 트렌드를 타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또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조회수를 또 많이 올려주시고 그러면 저는 또 힘을 얻어가지고 영상을 또 하나 더 올리고 뭐 아마 그런 선순환이 돌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잠시나마 밝은 미래를 좀 상상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ASMR이라는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그 간혹 아마 그 추천 동영상에 올라오는 ASMR 사이트 크리에이터들 많이 이렇게 보실 텐데 호불호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이게 먹방을 통해서 ASMR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어떤 속삭이는 얘기만 계속하면서 ASMR 하는 분도 있고, 뭐라 그럴까, 이거를 목적을 가지고 좀 야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불쾌하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또 실제로 보면은 조회수가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사람들의 취향은 굉장히 가지각색이고 그런 소리를 즐기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ASMR이 뭔지 말씀을 드리자면 자율감각 쾌락 반응이라고 해가지고, 이 ASMR을 많이 듣는 팬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머리와 척추 부위에서 팅글이 막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희열이 느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아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귀를 간질간질하는, 귀에서 누군가 나를 속삭이면서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간지럽잖아요. 그런 느낌을 아마 이렇게 낮은 수준의 희열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방식으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팅글로 인해 가지고 낮은 수준의 희열이 느껴진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우리의 느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최초의 논술 학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2010년경에 만들어진 용어이고 2011년경에 대중들의 관심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전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인 관심도를 여기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프를 보게 되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습니다. 굉장하죠. 2011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급속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떤 그 러시아 크리에이터를 예시를 들고 있는데, 어떤 그냥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던 점원이었는데 이 ASMR을 시작했던 계기는 뭐냐면은 본인이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런 좀 마음의 심적 위안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이런 영상을 하나 봤는데 본인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하고도 한번 공유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올렸는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조금씩 인기를 얻더니 어느 순간 구독자 2만 명, 어느 순간 구독자 10만 명이 딱 돼버리니까 그냥 회사를 그만 때려쳐버리고 완전히 전업 유튜버로 전향한 그런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그녀의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다 댓글을 완전히 변태 아니야? ASMR이라는 게 일종의 변태행위 아니야? 이런 방식의,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로 보여요. 2015년에 영국의 한 2명의 연구원이 ASMR을 청취하는 이 구독자를 대상으로 어떤 연구를 실시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듣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실제로 성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람은 불과 5%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응답자의 상당수는 84%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을 자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ASMR 같은 거 잠잘 때 좀 들으시는 분 있으실 텐데, 여기 책에서도 아마 그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편협한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분이 있어요. 잠자기 전에 제 거를 틀어놓고 잔대요. 이걸 좋게 들어야 될지 나쁘게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갸우뚱 했는데 어쨌거나 제 거를 자기 전에 들어준다라는 건 저한테 굉장히 고마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ASMR 크리에이터 중에 여성분들이 유독 많은 이유는 뭐냐면은 목소리가 부드럽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일수록 그것에 더 유리한 위치에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구독자가 누군지 과연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응급구조요원이나 소방관, 교사, 변호사,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직군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장거리 비행 중에 쉬는 시간에 잠깐 이거를 들으려고, 눈 좀 붙이려고 이거를 듣는다라고 하는 비행기 조종사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를 통해 가지고 매일 밤 잠을 못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거를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환자들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불쾌한 소리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그런 정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영상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튜브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모든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넥타이 매는 법, 이걸로 굉장히 큰 크리에이터가 된 사람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봤고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뭐뭐 하는 법, 뭐뭐 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실제로도 검색을 하고 있다. 지금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유튜브 뭐뭐 하는 법, 이런 걸 분명히 쳐가지고 제 영상이 유입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ASMR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ASMR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논문학적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 누구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누구에게는 이게 굉장히 본인에게 안정을 주는 그런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